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요리를 하고 있는 한대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은 제가 가이세키 종류의 그 메뉴를 지금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 코스 요리인데, 첫 번째 코스는 이제 젠사이, 그 양식으로 치면은 에피타이저 같은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양껏, 양이 좀 작지만 굉장히 그 계절감을 살린 특색 있는 메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메뉴를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은 흰살 생선을 곱게 다져가지고 우니, 성게알이라고 하죠. 성게알과 그다음에 이제 시소, 차조개잎인데요. 그거를 말아서 튀김 요리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부드럽게 한 2시간에서 3시간 이상 다시마를 깔고 술찜이죠. 아와비무시 사카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와비 사카무시가 한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계란찜을 할 건데 자완무시라고 합니다. 근데 조금 특별하게 성게알을 내려가지고 계란물과 희석을 한 다음에 냄비에다가 한 5분 이상 찔 겁니다. 그 찐 다음에 위에다가 안각게 소스, 전분화 형태를 해서 농도를 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3가지의 전체 요리를 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준비를 할 거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전복을 다시마 무 간 거 전복을 해가지고 제가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술을 넣고 푹 쪘습니다. 무는 전복이나 단단한 각각류들, 문어, 전복 이런 조개류를 좀 부드럽게 해주는 요소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마 향이 은근하게 밸 거고요. 술은 거기서 감칠맛을 추가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게알을 자완무시를 해서 계란을 내릴 건데요. 자, 보시면 여기 여분의 계란이 있습니다. 보통 계란찜을 하실 때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하세요. 하지만 계란찜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계란찜은 다신물하고 계란물하고 2대1 비율로 하면은 절대 실패를 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자완무시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마 육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마 육수를 만들 거고요. 자, 이렇게 하얗게 묻어 있는 부분이 가루가 맛 성분인 그 다시마의 감칠맛을 내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다시마 육수를 낼 때는 젖은 행주로 살짝만 톡톡톡톡 쳐준 다음에 냄비에 넣을 때는 끓는 물부터가 아닌 끓기 전부터 다시마를 넣어줍니다. 자, 불을 켜고요. 이제 다시마가 끓어서 다시마 육수가 되면 물이 끓을 때 다시마의 기포가 뽀글뽀글 맺힐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시마를 건져내시고 불을 끄시면 돼요. 그 물이 끓어서 다시마가 더 팔팔팔팔 끓게 되면은 약간의 쓴맛을 동반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끓기 전에 불을 항상 끄는 거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다시마 육수가 끓기 전에 성게알을 내릴 거고요. 곱게 채반에다가 내릴 겁니다. 보통 이렇게 집에 보시면은 이런 거름망이 있으시죠? 믹서기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숟가락으로 이 거름망에다가 이렇게 내리시면 여분의 성게알이 밑으로 다 내려옵니다. 자, 보면 이렇게 뒤쪽에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성게알이 내려왔죠. 이렇게 해서 성게알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계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량을 해보면 2대1이면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하나를 깠을 때 보통 저희가 70ml 정도를 잡거든요. 그래서 70ml 정도를 계란을 넣고요. 계란을 잘게 잘 풀어줍니다. 자, 보시면 다시마에 이렇게 기포가 이렇게 맺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불을 내려주시면 돼요. 불을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계란물에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팔팔팔 끓었을 때는 분명히 계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먼저 끓여 두시든지 아니면 찬물에다가 잠시 이렇게 놔주세요. 그러면 계란이 익는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계란에다가 그래도 소량의 밑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금을 넣고요. 이렇게 되면 계란찜이 일단은 재료가 준비가 됐습니다. 다시마 육수가 조금 더 식으면은 이제 혼합을 할 건데요. 어느 정도 미지근한 정도까지만 식으면은 계란이 익질 않으니 그때까지만 하시면 돼요. 자, 계란찜에는 이제 위에다가 계란찜이 다 완성이 되면은 전분물을 푼 소스를 뿌려줄 거예요. 그래서 기본 쯔유에 보통 17대1 정도의 그 정도 비율로 쯔유에다가 맞추시면 돼요. 저희가 17대1 정도라고 하면 거의 우동 육수의 비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소스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자, 물이 끓으면 아까 계란이 70ml였거든요. 그러면 저는 140ml를 맞출 겁니다. 자, 140 정도를 맞춘 다음에 계란에다가 섞는 거죠. 자, 계란은 알끈이라고 해서 이렇게 끈적끈적한 알끈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란물을 만들 때는 필히 거름망에다가 걸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신물을 섞은 계란물을 이렇게 걸러 주시면 굉장히 잘 내려갑니다. 그래서 알끈만 거의 남지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성게알이 섞인 계란물을 잘 혼합을 시킵니다. 자, 계란찜을 하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불이 세면은 저희 한식 계란찜처럼 안에 기포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끓는 물에서 센 불로 찌는 게 아니고 약불로 은근하게 쪄야 기포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게알하고 계란찜이 섞인 애를 이제 용기에 그릇에 담을 거고요. 자, 이렇게 담은 다음에 가정에 보시면 이렇게 호일 같은 게 많이 준비가 돼 있죠. 요거를 덮습니다. 덮고 중탕을 할 수 있는 냄비. 저희가 매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컨벤션 오븐이나 아니면은 무식간이라고 해서 찜솥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라면 가정에서 이렇게 이용을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불은 약불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뚜껑은 덮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소해서 말아서 할 수 있는 생선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놀래미입니다. 놀래미인데 제가 이제 미리 좀 작업을 했고요. 가운데 보면 지아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가시가 다 있어요. 그래서 호네누키
집게로 다 제거를 해줘서 사용을 하시면 아무래도 더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죠. 자, 요거는 얇게 썰어 주신 다음에요. 다지실 거예요. 곱게 다지신 다음에요. 다진 생선에 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소금을 살짝만 해서 간을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고로모하게 저희 덴뿌라라고 하죠. 밀가루를 넣은 튀김을 얇게 붙일 건데요. 일식 튀김 같은 경우는 많이 젓지를 않습니다. 왜 젓지를 않냐면은 글루텐이 형성하면은 반죽이 되기 때문에 좀 거칠게 합니다. 그래서 여분의 물과 그 다음에 밀가루를 너무 세게 젓진 않고 섞일 수 있을 정도까지만 반죽을 개어 놓습니다. 자, 이렇게 개어서요. 반죽을 거칠게 그냥 개어 놓고요. 기름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시소에 말아서 튀겨야 되니 시소를 준비를 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차조기, 일본 차조기, 저희 나라에서는 약간 깻잎 같은 향이 있는 야채입니다. 보통 일식집 같은 데 보면 사시미가 나갈 때 보통 이 시소가 많이 사시미 위에 있죠. 시소를 준비한 다음에 아까 준비해 놓은 생선을 올립니다. 자, 생선을 이렇게 올려주고요. 후에 성게알을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성게알을 넣어주고요. 반을 접어주시면 돼요. 이제 기름이 올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름의 온도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보통 반죽을 넣었을 때 바로 떠오르면 이제 한 170에서 18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시간차를 두고 떠오른다 그러면은 한 150에서 16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죽을 일단은 할 거고요. 이렇게 고로모 아게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묽을수록 겉에만 살짝 겉잎식으로 묻을수록 훨씬 더 이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묽게 준비를 할 거고요. 자, 기름이 이제 한 160 정도, 그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익겠습니다. 자, 기름이 어느 정도 올라서 제가 요 마른 걸 튀길 건데요. 요걸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플리스가 있으니 젓가락으로 한번 살짝 기름에 들어갔을 때 잡아 주셔야 돼요. 자, 살짝 묻히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 튀겨질 수 있도록
살짝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소하고 성게알하고 흰살 생선이 있는 튀김이 완성이 되죠. 자, 이제 떠오를 때까지 준비를 할 거고요. 계란찜은 중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찌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준비됐던 성게알이 들어간 자완무시는 이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시소를 말아서 튀긴 이 튀김은요, 겉에만 조금 바삭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어느 정도 튀겨져서 키친타월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음식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일단 성게알이 들어간 계란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에 기포가 찰랑찰랑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다 부드럽게 익었다는 증거거든요.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그 소스를 안갑게 전분화 형태로 준비를 할 겁니다. 소스가 끓으면 전분에 물을 넣어서 농도를 낼 수 있게 준비를 할 겁니다. 자, 전분에다가 물을 섞어서 농도를 냈고요. 요 안각계를 만드실 때는 농도를 처음에 맞추시기가 힘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을 많이 넣으시지 마시고요. 그 양에 봐서 소량을 넣으신 다음에 전분 형태로 만들어서 농도를 봐주시는 게 제일로 중요합니다. 자, 농도를 조금 더 낼게요. 저희가 가장 좋은 농도는 저희가 탕수육 먹었을 때 소스 나오는 그 정도 농도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걸쭉한 형태를 말을 하는 거죠. 자, 소스가 준비가 되면 계란찜 위에다가 소스를 살짝 뿌려줄 겁니다. 뿌려주고요. 그 위에 다시 성게알을 올려줍니다. 성게알 올려주고요. 이거는 소국화입니다. 그래서 식용이 가능하고요. 소국화를 올려준 상태, 이렇게 상태까지 만들고 오쿠라라고 합니다. 저희 열대에서 나는 야채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야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팅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요. 성게알이 들어간 자완무시가 완성이 됐고요. 시사로 감싼 튀김이 준비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무즙과
부드럽게 찐 전복이 있습니다. 관자를 떼면 이렇게 내장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고요. 지금 상당히 부드럽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요거를 그릇에 담을 건데요. 전복 같은 경우는 단단하기 때문에 소스가 잘 안 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칼집을 내줄 때 결을 내서 칼집을 내주는데요. 칼을 돌려서 주시면 이렇게 결이 형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에피타이저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양을 먹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한 피스 정도, 한 피스, 두 피스 정도를 담아주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더 준비할 부분이 폰즈 소스를 만들 건데요. 폰즈 소스의 기본 비율은 다신물 1, 간장 1, 식초 1 하면 저희가 보통 초에 먹는 그 소스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잘 섞어주시면 보통 초에 쓰는 소스가 되고요. 소스를 담아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도사카놀이라고 해서 해초입니다. 그래서 해초를 전복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다 깔아줄 거예요. 자, 해초가 살짝은 보이게 깔아주시고요. 부드럽게 찐 전복을 올려줍니다. 자, 여기에 이거는 이제 하나비라라고 말하는 꽃잎인데 무하고 당근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얘를 올려준 다음에 금가루를 묻혀줄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이세키의 첫 번째 코스인 전체가 완성이 됐습니다.